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 해. 그러니까, 신살은 그렇게 하나도 사실은 버릴 게 없어요. 예. 게맛살 집에 가면 적어놨다 했거든요. 무슨 대게집에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은 뭐 먹을 게 없다 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버릴 게 없다 하네. 그 대게집에 가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신살이 꼭 그런 놈이에요. 꼭 그런 놈이.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그 월간 역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용훈 시간이 옛날에 이제 아마 뭐 주간이었는지 편집이었는지 발행인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분이 또 그렇게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쭉 이렇게 월간 역학인가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신살들 있죠. 막 희한한 신살들에 관해서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붙이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보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주명리에 주로 쓰는 신살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로 뭐 태길신살이라는 거예요. 태길신살. 그 태길신살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신살에 적용됨으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적인 습성이 발생한다. 그런 설명을 쭉 해놓고 또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거 다 외워버려야지. 그때 공부할 때 그랬는데 그걸 다 외우기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신살 책도 신살 모으는 책이 있죠, 그죠? 제가 뭐 들고 있는 자료 중에는 요 책이 있어가지고 신살학전 이게 보자 동양서적에서 나온 건데 신살학 전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민지혜 씨가 썼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그 이후에 신살학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진 책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책의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도표화 해가지고 도표로만 이렇게 해두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법 이런 걸 잘 모르죠. 근데 어디 보면 또 많이 나오냐 명리정종 있죠. 명리정종. 명리정종 그 책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근데 약 250여 종이 됩니다. 제가 대충 뭐 이렇게 손으로 세다가 그냥 칸수만 세면 되니까 세 보니까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오행 강약이 어려우면 적용법이 얼마나 어려우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표로 다시 또 정리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격용론적인 어떤 그 사주 해석과 별도로 뭐냐면은 그 적용되고 사람의 운명적 특성을 드러나는 것들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갖다 쭉 정리해 놓은데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보러 가면요 이제 진짜 또 그분은 또 신살도사다. 가면 그렇게 제 명주 안에서 이게 그 특성이 있는데 제가 범날 해시에 이렇게 걸리는데 뭐 이게 이제 뭐 합도되고 뭐 파도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그 양반이 막 신살표를 막 한참 보더라고요. 한참 보더니 화상살이 있네. 이 화상살이 뭐냐면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탕화살 말고 화상은 뭐냐면은 이게 그 승려가 되는 게 화상이잖아, 화상. 그래서 중팔자다 이거예요, 중팔자다. 그러면 그 연이나 월에 있는 거 이제 공부 이제 조금 이제 할 때예요. 그럼 저 양반은 연이나 월에 있는 거 가지고는 왜 설명 안 하는 거 이렇게. 이 화상살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승도의 어떤 인연이 깊다. 뭐 이렇게 해설을 붙여놓는데 여러분 그 표 신살만 이렇게 쭉 많이 모아놓은 책 보세요. 보시면 그 화상살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데 중팔자다. 속으로 이게 이걸 맞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여튼 뭐 신사를 위주로 보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분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래도 간판이 오래 걸려 있었어요. 그거 신사표 가지고 버텼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그분도 아마
겪고, 오랫동안 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이 조그만하게 붙여 있었는데, 붙어 있은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간 시점으로부터 2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러면 붙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간판을 색깔로 볼 때는 제법 오래 붙어 있었는데, 그 신살표 가지고, 표만 가지고 이분을 쭉 찾으면서 그냥 설명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제가 요구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분한테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그분을 뭐 이렇게 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 고객으로 갔을 것이고, 고객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간판을 20년 이상 붙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표만 가지고도 버티니까 여러분도, 신사리가 그만큼 팔자 해석의 중요한 어떤 의미나, 적용이 그대로 부합되고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주 해석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이 유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가지려면 이 신살편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유년에 거의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팔자에 신임이 있다. 이런 천간에, 이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천간에 개년이 돌아오면요. 그것이, 이렇게 갖는, 임일주다 이러면 개가 급제잖아요. 그죠? 급제인데, 이게 삼기를 채워주는 작용을 해요. 삼기를 채워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정신적으로 이루는 일, 명예로서 이루는 일, 이런 것들이 싹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이제 신살 적용법은 말은 되는데 이게 진짜 저래 되나? 이게 되나? 뭐에 우리가 익숙하니까, 우리 육친에 의한 해설, 오행강력에 의한 해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는 게 워낙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요런 어떤 논리나 원리로서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다른 글자들의 플러스 알파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확증시켜주는 어떤 인자로서 작용하더라. 실제로 이제 고시합격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글자에서 개가 들어왔을 때 있죠. 고시합격 이런 게 돼요. 물론 이제 격 자체가 관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이지러져 있으면 안 되지만, 고시합격이 안 되더라도, 나는 이걸 하란다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통일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삼기적에 그냥, 볼펜이 남아서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써놓은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어떤, 실제로 신살로서 그 해석 적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여러 종류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삼기가 원래 이제 팔자 안에 채운 사람 또 보다 보면 자주 보긴 보는데,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실제로 일본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이, 아베 전설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들이 몇 개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삼기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천혜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벼슬에 임하면, 그러니까 소위 별이 세 개잖아요. 그죠? 벼슬이 임하면 삼성 장군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타 이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삼기 채운 사람이 지난달인가 봤어요. 봤는데 이 양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잘 봐봐라 이거예요. 봐봐라. 뭘 잘 보긴 잘 봐. 얼굴 간상만 봐도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이 양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그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가 저 옛날에 전라도 어디서 떨어졌잖아요. 예. 거기서 떨어져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팔자 딱 보니까 이게 3기가 딱 채워져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야, 이 옛말이 그런 말이 없다. 예. 그런 정도로 뭐냐면, 예, 저렇게 예, 사소한 한 구석에 그냥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년법에도 예, 쓰고 또 저게 이제 뭐 궁합법에도 쓰고 예. 그 다음에 예, 팔자 안에 드러났을 때에 또 그렇게 그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좀 대표 신살에 관한 어떤 부분은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예. 보는 순간에 예, 딱딱딱 이렇게 신살이 보여야 돼요. 예. 신살이 보여야 되니까 그것을 외울 수 없으면은 자꾸 수기로 여러분이 그 감명을 할 때 그 신살표를 보고 옮겨 적으세요. 이렇게 예, 대표 신살에 해당하는 것들은 예. 그것만 하다 보면 그제인가 이게 묘생이고 지금 묘생 신월이잖아요, 그죠? 예, 묘생의 신월에 예, 축에 이런 식으로 간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간지 구성에서 이제 많은 건 사실은 신살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예. 그죠. 이제 뭐 그 12신살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요 글자의 관계 사이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죠. 원진, 그죠. 요 놈도 원진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둘은 뭐예요? 격각. 그죠. 격각. 그 다음에 요 놈도 어떻게 격각. 그 다음 12신살상으로 보면은 예, 이걸 장성으로 삼았을 때 겁살, 월살, 그죠? 예, 그 다음에 육해살 이렇게 요 글자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미 신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자 일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원진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예요? 원진 일반적인 그러니까 서로를 온전한 모양으로 존재하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꼴이 온전하지 않으니 묘도 뭐예요? 예, 묘로서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도 신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예, 축도 원진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꼴이 삭감된 걸음이 하거든요. 이 원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약 8개 예, 정도만 있는 거니까 예, 이 팔자 일간이 무엇이든 격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요? 예, 팔자에 이 인자만 가지고도 뭐예요? 인생살이가 예, 우리 1등 레벨부터 대강 우리가 1등부터 10등까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예, 5등에서 1등 사이라 쳐주더라도 이건 잘해야 3등이다. 2등, 3등밖에 안 된다. 예. 이걸 이미 뭐예요? 지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다 이렇게 격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 격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물론 뒤에 이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붙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조건부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써먹으면 이걸 잘 못 쓰고 이걸 쓰면 이걸 못 쓰고 예. 그죠? 또 이걸 쓰면 이걸 잘 못 쓰고 이걸 쓰니까 이 사람이 관성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생애의 활동 무대나 직업의 전전이 잘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네, 발생한다 이거죠. 예.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청하추동할 때 요 천간 잘라놓고, 그죠? 천간 지우고 지지만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지우고 천간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계속 해석 붙이면 이 팔자는 일간이 뭐든 간에 이미 뭐 1등급 인생에서는 벗어났다. 그럼 2등 아니면 3등이다. 그럼 살아가면서 직업 전변이 있다 없다. 직업 전변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직업을 내가 잘 맞출 수 있다 없다. 하나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안 맞는데 뭐 원래 요 놈인가 이러면 요건데요 이라고 요 놈이든 요건데요.
원래, 그러면 요걸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물을 크게 쳐버리는 거냐. 니네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 제가 실제 실관을 할 때 뭐냐면, 하도 이제 먼 데서 먼 길 마다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실망을 이렇게 시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감명을 해줄 때, 실제로 이제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너 이거 하지 알아요. 정확하게 너 이거 하지 않은데, 그걸 바로 말하는 순간, 저는 고생 바가지를 쓰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그걸 이제 떠들 거잖아, 가가지고. 와, 내가 앉자마자 이제, 내가 커피숍 하는 걸 바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그 양반이 소개해서 온 사람은 뭐예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피가 슬슬 마른다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이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초등에서 늘 했던 말은 비빔밥. 비빔밥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빔밥 아닌 사람들은 또 뭐 별로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비빔밥 중에서도 깨끗한 비빔밥이 있다니까요. 니는 확실하게 야채 비빔밥이다. 야채가 많이 들어갔구나. 그럼 바로 한 방에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할 수 없이 뭐냐면 이렇게 좀 가두리를 쳐서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우선순위만 1, 2, 3. 그것도 1등은 원래 이게 최선의 방향일 뿐이지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학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뭔가 학문성을 발휘해서 갔을 때는 1번이 이기게 되는데, 근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갖느냐면 원래 그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적 인자, 이게, 뭔가 학문적으로 뭔가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게 하고 싶었던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 분야를 내 전공을 하는 건데, 그래, 그때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이게 됐다니. 여기 답은 보통 2번, 3번 안에 숨겨놓고 있죠. 답은 2번, 3번. 그러니까, 그러나 2번, 3번 안에라도 이제 반드시 이렇게 넣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뒤섞여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격이 이제 우리가 격용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격이 좀 반듯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런 거죠. 1, 2, 3을 적더라도, 우선순위를 적더라도 뭐냐면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니는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근데 격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1번을 하기에도 좀 어중간하고 2번도 뭐냐면 최고로 잘 써먹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 분야나 활동 분야가 매겨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해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 지지에 있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신살들의 그 모양새를 보라. 모양새를 보면, 팔자를 보는 순간에, 얘는 막, 그런데 이제 이 양반,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장명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신묘년에, 그죠? 신월이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이제 이날, 아이의 장명을 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와가지고, 우리 손자 이게 진짜 좋은 팔자리라,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서도 뭐예요? 답은, 아이고, 2등, 3등밖에 결국 안 되는데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 좀, 그 팔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러면, 그런 건 지금 안 봐도 된다.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갖고, 이거 시켜보다가, 시켜봐가지고, 이 친구가 뭔가 보이는 자질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 관찰하고, 우리가 이제 운명적으로 제시하는, 또 뭔가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대조를 하는 게 훨씬 손쉽게,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거짓말을 사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은 거짓말도요, 때가 돼야 받아들입니다. 때가 돼야. 오늘도 아까 한 명 방문 발로 찰뻔했는데 그 포징을 보니까 발로 안 차나 이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소년의 공부를
열심히 뭐 기억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왜냐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팔자 감명이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기 당연히 개가 붙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월에 뭐가 들어와요? 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신격인데, 그죠? 이게 뭐가 돼요? 신사 중에 뭐에 걸려요? 공망에 걸리죠, 공망에. 그죠? 그래서 공망에 걸려서 소년의 직업 분야를 자기가 이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 두 번, 세 번 자기가 노력을 가해서 이룩하는 과정이 발생한다는데,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 공부가 좀 마음대로 안 되고 해서도 또 해외까지 갔네. 이게 해외까지 가는 힘이 뭐예요, 이게? 그죠? 뱀에 또 다시 또 뱀이 거듭하여 있으니까, 그죠? 멀리 이렇게 움직이려는 동작으로서 결국 해외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도 별로 뭐 할 일이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 남자는 대운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대운이 남자면 자, 천간 두고 해술유 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미오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서 재성이 드러나지 아니한 모양으로, 물론 재성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러면 또 이게 누구 운명적으로 누가 공격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다 안 쓰는 건데, 요 글자는 제가 안 쓰겠어요. 이 글자는 안 쓰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뭐 우리 인신 공격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운명을 관찰하는 측면에서 참 안타깝다, 이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제 편제가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성의 소통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성 소통이 거의 약한 모양이니까 조직사회 중심으로 오랫도록 머무르기 어려우니까 조직생활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자기 사업을 나왔었는데, 요 대운에 지금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요 대운에 걸쳐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대운에 걸쳐 있을 때 이게 무슨 거의 12신사로 보면 망신이죠, 망신, 그죠? 망신. 그 다음에 오행인의 육친상으로는 뭐예요? 육친상으로는 겁재죠, 그죠? 자, 이럴 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금 자체를 남자들이 금운 자체를 그대로 재물로 재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비급의 어떤 인자로서 이렇게 작용할 때는 전부 다 기술 사업이에요. 기술 사업인데, 문제는 요 운에, 유운에 뭐냐면은, 스타트를 했더라면, 시작을 했더라면, 이때 한번 이렇게 좀 재물을 자기가 그 기술 사업 같은 걸로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미 유대운을 빠져나와가지고 신대운의 중반부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 사업을 해도 이게 재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미나 오대운에 오면은, 이렇게 혹자는 좋다 하고, 혹자는 나쁘다 한다 말이죠. 혹자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미운에, 작용, 이게 뭐냐면 월살이 되잖아요. 월살. 그죠? 이게 12신살에서, 그죠? 이 월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해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낮에 뭐냐면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고, 밤에 달이 떠 있는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타고난 고유의 개성이나 기질에 맞는, 개성이나 기질에 맞는 사업을 한다, 못 한다. 뭐 어떤 작용, 이게 격각이죠, 격각. 내가 잘하는 건 뭐냐면 깨물어 뿌는 거다, 이거지. 자, 이 뱀이 거듭하여 출현했다는 것은 이 사람 뭐냐면 고집이나 자기 어떤 그 능력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다, 없다? 신념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싸움하러 나가는데 뱀을 2마리 데리고 나간다. 그럼 별로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프로페셔널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미라고 하는 글자가 편인이라서가 아니고 뭐냐면 월살이라서 사회에 대하여 뭐라서 격각이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 전투 무기를 쓸 수 없게 한다.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묻는 이제 이 양반의 가족이 온 거죠. 잘 때나 안 되나 그거를 대답해라. 자기는 그거 보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때 가면 자기 원래 하던 업을 뭐냐면 결국은 조절하게 되고 또 이게 뭐냐면 미라고 하는 것이 다중성을 이렇게 좀 만들어요. 다중성. 이렇게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이 늘 뭐냐면은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잡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도 이 진술충미를 만나면 좀 잡탕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쪽 거 이렇게 하고 저쪽 거 이렇게 하고 오른손 왼손이 이게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때 들어와서 이게 뭐야? 편제가 뭐에 들어가요? 이게 양지에 들어가요. 양지에. 예. 그 다음에 여기 장생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때 되면은 그래도 일단 내어주면 남 줄 돈이라도 어쨌든 돈의 순환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돈의 순환성이 생겨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경제적인 보상을 어느 정도 취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사업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할게 빨리 좋은 거 안 좋은 그것만 대답해라 하이 참.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긋난 구도와 시선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냥 좋아진다 하면서 말은 좋아진다 하면서 글은 딴 거 쓰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 딱 펼쳐보면 야 그때 그 말도 했나 이러면서 10년 세월이 지금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 이러면서 이때 우연히 뭐냐면 가족이 하던 어떤 무슨 시설 임대업 이게 편인에 앉아서 금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돈을 받는 것이다. 그죠? 근데 재물운이 잘 받쳐준다면 모텔업을 할 것이고, 그죠? 달빛 아래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돈 주고 가셔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재물운이 이렇게 좀 어중간할 때는 뭐냐면 작게는 PC방, 당구장, 만화방,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식으로 시설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어떤 종류의 일에 앉아서 자기가 뭐냐면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니까, 그죠? 남자가 양의 운을 만나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과정, 자기가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방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름 대면 아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납품도 뭐냐면 요 식신이 공망에 있으니까 사람이나 시설을 많이 쓰는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로 하드가 아니고 소프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드를 하고 싶은데 하드도 크게 할 여건이 안 돼요. 이게 자수가 이게 신을 만나면 힘이 크게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식신이 오히려 개수가 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12운성으로 개수가 신을 만나면 사지예요, 사지에. 그죠? 사지에 들어가니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번듯하게 모양을 갖출 여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좀 답답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보내고 있는데 운명은 다른 길을 갖다가 지금 열어놓고 있다.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고생해라 이러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해석을 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격용론적인 강약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붙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해석에서는 이렇게 뭐냐면 신살이 하나의
예, 키워드가 되는 거죠. 키워드가.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쪽 맛을 이렇게 이제 보통 뭐 좋다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은 뭐 이제 이 양반 가족이 투어를 해주는가 봐 하도 답답해 하니까 답답해. 올해 무슨 해예요 이게? 신년이 그죠? 예, 신년이니까. 예, 이때 신이 신을 거듭하여 만나면 예, 이제 제가 붙이는 해석 방식은 뭐냐면 예, 신하가 임금을 만난 격이라. 신하가 임금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이 불편하다, 자유롭다. 불편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예, 상반기에는 그 답답함이 매우 많고 하반기에는 예, 임금에 다가갔다가 이제 임금에서 물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신묘년이라고 하는 것이 늘 여러분 운을 해석할 때 운시, 운말, 예, 운시, 운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시, 운말이. 이게 똑같은 묘라 해도 예, 진에서 역대운으로 넘어온 묘하고 인의 운을 거쳐서 묘로 들어온 막대운하고 이 글자가 똑같은 묘대운을 맞이했다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시, 운말의 기운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게 초본막 끝나고 뭡니까? 만춘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